저는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한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볍게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결국 알아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먼저 챙기고 묵묵히 양보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너무 늦게 알았다는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한평생 사람과 삶을 깊이 들여다봐 온 어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양보하면 관계는 더 좋아지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한 번 웃으며 넘겨주고 두 번째 아무 말 없이 양보하고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탁은 점점 요구가 되고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연락은 필요할 때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대보다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해주면서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기준, 그 핵심을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계 상담 30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참고 넘어가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제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고 누가 부탁하면 실은 내색 한번 못하고 늘 좋은 말만 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편하다고 했고 역시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부탁은 더 자주 들어왔고 감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못해주면 서운하다는 말부터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식이 주말마다 갑자기 찾아와도 늘 반갑게 맞아주셨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정은 접어두고 달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어렵다고 했더니 돌아온 말은 걱정이 아니라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는 서운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해온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답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어떤 부탁은 받아줄 수 없는지 그 선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뒤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균열이 쌓이다 보면 관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왜 친절한 사람을 더 가볍게 대하게 되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허용된 행동을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처음 한 번은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해외 심리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그 행동을 배려가 아닌 기본값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적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늘 친척 부탁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미안해했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맡기기 시작했고 한 번 어렵다고 하자 오히려 야박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세 문장만 익혀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거절이 아니라 협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부탁을 받을 때 바로 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기준을 먼저 떠올리고 계신가요? 먼저 나서는 친절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나서는 도움은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도움은 금방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여러 관계 상담 사례에서도 먼저 챙기고 먼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소진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움이 요청도 없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72세 박정희님은 동네 모임에서 늘 먼저 전화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빠지면 불편하다는 말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먼저 움직이기보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범위를 정해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선을 분명히 해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헐값에 나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내가 먼저 챙겨야 굴러가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주는 습관도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관계는 존중보다 편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도 자신의 일상과 리듬이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꾸준히 나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66세 이선자님은 자식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일정을 바꾸는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도 미안함보다 당연함을 보였고 본인은 기다림 속에서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즉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시간의 가치를 세워줍니다. 주의할 점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감정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따뜻한 사람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오늘은 다 해주고 내일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읽느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해외 관계심리 연구 자료들에서는 일관성이 높은 사람이 더 신뢰받고 경계도 덜 침범당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70세 최동식님은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 다 해주고 피곤한 날에는 작은 부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눈치를 보게 되었고 존중보다 피로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기분이 좋을 때도 한번 멈추고 기분이 나쁠 때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내 피로와 짜증을 너무 쉽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로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태도도 짚어봐야 합니다. 큰 소리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관계의 규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관계 갈등 연구에서도 감정 폭발은 상대의 방어를 키우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관계의 규칙을 바꿉니다. 69세 오민자님은 늘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미안해하기보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더 지치게 됐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화를 내기보다 제공하던 것을 조용히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던 걸 멈추고 늘 받아주던 부탁을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보복처럼 보이지 않게 예의는 지키되 규칙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계신가요? 이 5가지를 보고 나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내 친절의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잘해주면서도 절대 가볍게 보이지 않는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 말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짧은 말은 결정을 분명하게 만들고 긴 말은 오히려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은 말을 붙입니다. 미안한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상대가 빈틈을 찾아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그 순간 거절은 협상이 되어버립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이 세 문장을 미리 정해두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미안한 마음 때문에 뒤에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절한 뒤 불안해서 다시 설명을 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용히 문을 닫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늘 하던 서비스를 조용히 줄이면 상대는 말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낍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실천 방법은 예전처럼 웃고 인사하되 예전처럼 먼저 다 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조용한 변화 하나로 태도가 달라질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내 삶을 먼저 채우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일상이 충분히 의미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산책도 좋고 모임도 좋고 책 읽기나 취미도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중 누군가 연락하지 않아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바쁘게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리듬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도움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나서면 당연해지고 요청받아 선택해서 도우면 고마움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같은 도움이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한 것과 상대가 요청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천 방법은 상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서운함을 유도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의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습관처럼 끌려가고 계신가요?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정한 사람보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합니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는 태도는 존중보다 혼란을 만듭니다.
상대가 내 기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 기준을 지키려 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돈, 시간, 부탁, 방문, 연락에 대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스스로 먼저 정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기준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상대도 그 신호를 금방 읽어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상대도 저도 모르게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급하게 답하지 않고 무리한 부탁 앞에서 바로 숙이지 않고 내 생활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러 대단해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를 귀한 사람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결국 잘해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말솜씨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알고 감정을 다스리고 친절의 범위를 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경계 없는 착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속 참으면 상대는 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연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쌓이면 무시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먼저 나서는 친절, 내 시간을 쉽게 내주는 습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태도, 화로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이 5가지가 반복될 때마다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점점 지치고 상대는 점점 당연해하고 결국 관계는 억울함과 서운함만 남기게 됩니다. 30년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 마음이 쌓이면 관계뿐 아니라 내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감정을 오래 누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관계가 정리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고 나를 편하게만 쓰던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손해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부탁했을 때 바로 예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일정 보고 말씀드릴 거. 이 한 문장이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기준을 세우고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관계의 균형을 되돌리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왜 더 쉽게 선을 넘게 되는지, 자식과 형제,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꼭 필요한 거리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혼자만 참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요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관계,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